자, 질문을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. 세 아이의 자녀를 두셨고요. 네덜란드에서 현지인과 결혼을 하셔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. 계속 네덜란드에 계실 것 같네요. 그죠?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, 음, 중학교 3학년 나이 15세 여자아이인데요. 얘가 도벽과 거짓말이 있다고 하네요. 습관적인 거짓말을 했는데, 이를테면 라면을 사놨는데 누가 먹어서 누가 먹었냐고 하면 절대 안 먹었다고 감쪽같이 얘기를 하는데요. 또, 그, 그런 말이 이제 나중에 당연히 들통이 나겠죠. 예. 그리고 돈 같은 것도 이제 그, 예, 서랍을 열어보면 돈이 없어져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누가 줬다, 친척이 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예, 그, 그 돈을 가져가서 옷도 사고 메이크업도 사고 뭐 자신의 통장에 입금도 해놓고 막 이랬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반복이 돼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할 거고 그러면 그 돈을 다 갚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 아버지 너무 실망해서 3일은 딸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이 도벽이 이제 뭐 그 큰 건 없어진 것 같은데 작은 돈들이 없어지고 예전에 그랬던 거군요. 그래서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점점 커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3천 원 정도 주고 더 올려주고 뭐 원하는 걸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네덜란드는 교복이 없으니까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봐요. 예. 근데 얘는 그렇게 이제 돈이 제한이 되니까 그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이제 용돈도 좀 올려주고 예. 아이가 원하는 브랜드 옷도 좀 사주고 예.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. 예. 그리고 라면도 먹고 싶을 때 먹어라. 몰래 먹지 말아라. 동생들만 먹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없어졌는데 진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. 가수가 되고 싶은데 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.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안 하는 편인데 어, 그 본인이 이제 뭐 그 최상위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요. 예. 그게 안 되면 이제 학교가 이제 강등이 되기도 하니까요.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그 아이는 예전에 상담을 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예, 그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혼날까봐 두려워서 회피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. 아이는 화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빈정대는 표현을 많이 한다라고 하네요. 네, 뭐 이런 거죠. 뭐 막 이렇게 충고하면 네네 정말 고맙습니다. 아주 행복해질 것 같네요.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. 예. 나 전달법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도 잘 못 고치더라고 하네요. 이게 이제 아마 이 현지 문화도 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화내는 감정을 잘 표현 못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요. 보통은 네가 감정을 표현해 엄마가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지 않니? 라고 하고 화가 풀리면 가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알려줍니다. 남매지간의 싸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질문을 주셨군요. 예, 남편은 아무래도 이런 큰아이의 얘기를 잘 눈치 못 채고 그런 게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. 이게 사춘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옛말로 이제 품 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근데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알아서 막 자기 앞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. 그런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다 큰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어려운 것 같다가 막 이런 그 상황을 거치게 되죠. 예.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 말씀 사연 주신 따님도 이제 이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감정을 속으로 쌓고 완벽주의가 심한 뭐 이런 그 성향이 있는 건데 자 사연 중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자면
도벽은 일단 지나갔다. 저는 이 아이의 도벽은 전 도벽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정말 그 물건을 갖고 싶어서 근데 쉽게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순간에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욕심 또 어떤 심리적 공허함을 다루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거죠.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게 사라진 거거든요.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도벽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의학적으로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이걸 충동조절 장애 범주에 넣거든요. 이게 충동조절 장애 범주에 들어가려면 대개는 사람들이 어른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데 갖고 싶어서 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집에 가방이 많은데 즉 몰래 훔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랄까 스릴 어떤 그 긴장 해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한 게 도둑질인 건 맞지만 뭔가를 훔친 건 맞지만 소위 도벽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그의 충동장애 조절 장애에 대한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건 또 이 아이에게 새로운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자기 감정이나 갖고 싶은 걸 바로바로 잘 표현을 못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런 걸 할 때 너가 표현을 해야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화가 풀렸을 때 네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좋습니다. 좋은 접근입니다.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싶어요. 혹시 네 감정이 이런 거니? 이때 네가 지금 이런 기분인 거니? 라고 객관식으로 한 두세 가지의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른들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? 저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. 동생하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직접 개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싸움에 직접 개입하지 마시고 오히려 동생이 이제 그 언니 또는 누나 때문에 그렇게 속상할 때 그렇게 속상할 때 나중에 기분이 어떤지 그때 좀 힘들진 않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눠주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빈정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말하는 습관인데 이런 것도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조금 더 유대감이 좋아지면은 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너무 속상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돼?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. 이 친구는 이제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 표현하는 수동 공격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.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시기에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아이가 그렇게 잘 바뀌고 이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,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덜란드에 계시니까 더 이런 의논이나 이런 걸 하시기가 어려울 텐데, 뭐 오늘 혹시 뭐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자꾸 좀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